자, 오늘은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부가 의문문은 평서문에 평서문으로 문장을 씁니다. 그리고 문장을 끊지 않고 여기에 의문문 어순, 주어와의 동사,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의문문 어순이라고 했는데 여기 의문문 어순, 가장 중요한 의문문 어순의 핵심 부분만을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의문문 어순이 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퀘스천 마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서문으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문문 어순을 부가적으로 덧붙인다. 그래서 얘를 무슨 의문문? 부가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문법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실생활에서 쓸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의문문 어순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이 부가 의문문에서 간단하게 붙일 때조차 퀘스천 마크를 붙이기 위해서는 의문문 어순을 써야 된다는 이 영어의 원칙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교실 영어에서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한번 이해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의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의문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원칙이 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주어 동사에 not이 없는 긍정형이라는 얘기는 not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서문에 not이 없는 경우, 즉 이 주어부터 시작하니까 당연히 평서문이라고 그랬죠. 평서문이긴 한데 이 평서문 동사에 not이 들어있지 않아요. not이 없는 형태. 이렇게 not이 없는 형태의 평서문이 나왔을 때는 부가 의문문은 부정 형태로 나옵니다. 즉 의문문은 제가 동사로 나눌 때 비동사하고 조동사로 나누라고 했죠. 이 두두 조동사고 그 이외의 조동사들, 우리가 여기 조심해야 될 건 이 두두 조동사입니다. 이것도 조동사라는 거. 그리고 비동사와 조동사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뒤에 not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not을. 그래서 not을 붙인 부정의 축약형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평서문에 쓰였던 인칭 대명사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 인칭 대명사는 평서문에 쓰였던 바로 이 주어, 이 인칭 대명사 평서문의 주어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you부터 시작해서 비동사가 나왔죠? 그리고 원래는 마침표로 끊으면 문장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 쉼표로 끊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죠. 거기에다가 뭘 붙인다고? 여기 쓰였던 비동사에 not을 붙인 축약형을 쓰고 나서 여기 쓰였던 주어의 인칭 대명사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주어니까 주어보다 비동사는 앞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의문문이 돼서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문문 형태를 붙이는 것, 얘를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고, 이번에 일반 동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에서는 진아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여자 이름이죠. 부가 의문문에서는 인칭 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여기 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쥐나면은 여자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주어는 she랑 똑같은 거, she랑 똑같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비동사 말고는 일반 동사라고 그랬죠. 비동사가 아니니까 얘는 일반 동사야. 그죠? 진아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그렇지 않니 하고 이렇게 부가음을 붙일 때, 자, 여기 주어 앞에 일반 동사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고 조동사 뒤에는 not을 이렇게 붙일 수 있다고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축약형을 쓰고, 더 중요한 거는 자, 의문 조동사 do는 인칭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3인칭 단술에서 붙은 이 s가 여기 es로 이렇게 그대로 와야 됩니다. 여기 좀 어렵죠? 그래서 doesn't she 이렇게 부가음 의문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 그냥 조동사가 나온 경우, 자 2인칭 주어 you에다가, 자, 이번엔 그냥 조동사가 나왔어. 이렇게 조동사가 나온 경우에는 이 조동사에 not을 붙여서 그대로 앞으로 빼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조동사 can이 나왔으니까, 자, 여기 can을 쓰고 축약형인 not을 붙인 겁니다. 얘가 can't의 축약형이야. 즉 can에다가 not을 붙인 형태입니다. 얘가. 그리고 인칭 주어인 you를 그대로 써주어서 주어 앞에 조동사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의문문 어순인 거 맞죠? 그래서 퀘스천 마크를 써야 된다. 자, 이번에는 비동사인데 과거 시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체크해야 될 게 this movie 단수형이죠? 자, 그러니까 얘는 대명사로 받으면 is로 받는다는 거죠. 자,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동사의 과거형. 자, 그리고 마침표를 안 끝내고 쉼표로 끝냈죠. 그 다음에 비동사에다 not을 붙인 축약형. 그리고 wasn't it 하고 it이니까 인칭 대명사 주어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럼 주어보다 비동사는 앞에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의문문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자, 여기 또 하나. 자, 즉 얘를 지시 형용사라고 하는데, 지시 형용사인 this나 that이 포함되는 경우, 여기서 이제 지시 형용사라고 하는데, 자, 나중에 형용사 파트에서 다시 살펴봅니다. 자, 얘가 포함되어서 사물을 가리키는데, 자, this, that은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 그러니까 단수일 때 인칭 대명사는 it입니다. it. 그래서 it을 쓴다는 거. 자, 요거 한번 알아두면 좋겠죠. 자, 요렇게, 자, not이 없는 긍정문의 경우는 이렇게 부정의 축약형을 쓴다는 거. 그럼 반대가 되겠죠. 만약에 평서문이긴 평서문인데, 자, 이 2번 문장도 평서문입니다. 뭐부터 썼기 때문에? 주어부터 썼기 때문에 얘는 평서문이야. 그런데 긍정문이 아니라 부정형이라는 얘기는 not이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있는 형태입니다. not이 있는 형태. 자, 그럼 문장으로 보면 평서문이지만 부정문인 경우죠. 하지만 마침표로 끊지 않고 얘도 이렇게 쉼표로 끊습니다. 자, 이렇게 평서문 문장이 부정문일 때는, 자, 부가음을 붙일 때 이렇게 긍정형을 붙입니다. 그리고 인칭대명사는 아까 했던 그대로 평서문의 주어를 인칭대명사로 쓰면 됩니다. 평서문의 주어를 그대로 인칭대명사 주격으로 쓰면 돼. 인칭대명사도 물론 주격이죠. 자, 즉 부정형일 때는 뭘로 쓴다는 거? 부정형일 때는 긍정형을 쓰고, 자, 위에 보듯이 긍정형일 때는 뭐를 쓴다는 거? 긍정형일 때는 부정형을 쓴다는 거. 자, 요걸 좀 주의해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부정문. 자, 여기에서 자, 비동사하고 조동사는 비동사하고 조동사, 여기 비동사하고 여기 조동사들은 다 not을 붙일 수가 있어. 일반 동사 뒤에 붙이지 못합니다. 자, 여기 일반 동사란 go나 아니면은 뭐 여기 go 이런 일반 동사 뒤에는 not을 붙일 수 없다.
그러니까 자, 부정형에서 not이 있는 형태란 자, 비동사와 조동사에 not이 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주의해야 돼. 비동사하고 조동사에만 not을 붙일 수 있다. 물론 부가의문문에서는 not을 안 붙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문 형태로 부가된 어구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당연히 인칭 대명사 주어는 is니까 당연히 부가문문에서도 is이 나오겠죠. 자, 여기 비동사야. 비동사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is it 하고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당연히 끝내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비동사니까 뭐를 붙일 수 있었다? not을 붙일 수 있었다. 자, 두 번째 문장 2인칭 주어에 자, want는 will에 not이 붙은 형태입니다. will도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not을 붙일 수가 있어. 그래서 will not의 축약형이 want입니다. You won't go out now 하고 끊지 않고 will you 하고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얘가 주어죠. 자, 그러면 주어 앞에 조동사가 나갔으니 당연히 의문문 어순이 되겠지. 자, 이해가 되죠? 자, 이미 자, 부정형이 훨씬 더 쉬워. 왜냐하면은 부정형에는 이미 자, 조동사가 나와 있단 말이야. 부정조동사. 일반 동사의 경우 not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do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동사 do가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아마 not이 붙은 형태를 써 줄 겁니다. 자, do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자, 이 조동사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여기 not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 부정형을 이끄는 조동사 do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형태를 그대로 쓰면 돼. 여기에다가 부가의문문 형태에다가 얘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맞죠? 자, 주어 앞에 자, students 자, 얘는 복수기 때문에 자, 아까 한 것처럼 얘는 he나 she로 받지 않고 they로 받습니다. they.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 they가 부가의문문에 나오겠죠. 요건 체크해두고 조동사는 이미 나왔으니까 자,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낸 형태. 그러니까 의문문 어순 맞죠? Did they? 이래가지고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자, 여기 자, those bananas 복수죠. 그래서 여기도 자, 인칭 대명사로 받으면 they로 받을 수 있는 거야. they. 자, 빨간색으로 얘도 they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복수니까. 그래서 비동사도 어가 나왔고 거기에 not을 붙였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자, 얘를 복수 주어 they로 쓰고 주어보다 비동사는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여기가 무슨 문이기 때문에 부정문이기 때문에 부가의문문은 무슨 형이다? 긍정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 맞죠?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이 부가의문문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무슨 어순이라는 거, 의문문 어순이라는 것, 의문문 어순이라는 것. 얘가 의문문 어순이기 때문에 부가의문문에서도 뭐가 나올 수 있다? 퀘스천 마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주의해서 봐줘야 됩니다. 자, 프랙티스 오버는 자,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형태입니다. 자, 부가의문문에서 약간 특이한 중요하게 쓰이는 자, 주의해야 될 부가의문문 용법. 자, 얘는 주의해야 될 부가의문문이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물론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걸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오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특수한 형태는 반드시 익혀둡니다. 자, 보통 let's나 shall이 이런 형태를 청유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청유문 형태의 문장, 이런 형태, 자, let's가 나왔을 때 청유문에서는 자, shall we 하고 자, 우리 뭐뭐 하자. 얘가 us란 뜻이, 얘가 us가 줄어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we라는 형태의 주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 자, 동사 원형이니까 명령문이라고 생각해서 you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you가 아니라 청유문은 우리 뭐뭐 할까 이런 뜻이잖아. 그죠? 우리 뭐뭐 할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 부가의문문에서 자, 얘는 긍정, 부정 이런 거랑 상관없이 부가의문을 붙일 때 뭐를 붙인자? shall을 붙인다는 거. let's로 시작되면 shall we 이렇게. 자, 그래서 요 형태는 아예 그냥 let's, shall we 이래서 아예 같이 외워둡니다. 함께. 자, 얘는 함께 익히자. 아예 그냥 let's 그러면 shall we 이렇게 나오게. 자, 그러면 여기도 let's 나오니까 shall we, let's not이 나오더라도 shall we 쉽죠. 그러니까 얘는 같단 말이야.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입에 shall이를 붙여놓으면 틀릴 이유가 없겠다. shall we 얘를 붙여놓습니다. 청유문에선 뭐다? 그냥 shall이다. 또 하나 다른 문장, 명령문이다. 명령문. 자, 물론 명령문은 자, 약간 다르긴 해. 원래 원칙은 will를 붙이는 거야. shall이랑 똑같아. 명령문은 그냥 뭘 붙인다? will you? 명령문은 진짜 2인칭에 대한 얘기입니다. 명령문은 2인칭 주어가 생략된 거야. 자, you, 보통 너 앉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인칭에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당근 you가 나와야 되는 건 다 알겠죠? 자, 그리고 명령문에서는 뭘 쓴다는 거? will을 쓴다는 거. 조동사. 얘도 조동사입니다. 자,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shall 위에 shall도 조동사야. 그러니까 주어보다 앞에 나가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뜬 거야. 똑같이 shall의 경우와 똑같이 will도 조동사고 주어보다 앞에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뜬 겁니다. 보통 긍정문, 명령문에서 자, will you를 써도 되고 want to를 써도 되기 때문에 자, 문제로 나왔을 때는 틀리지 않겠죠. 그죠? 자, 둘 다 가능하니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둘 다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 will을 쓴다는 걸 모르면 문제가 되겠죠. 여기 will을 쓴다는 거. 그러니까 자, will, 조동사 will을 쓴다는 것만 익혀두면 틀릴 이유가 없다는 것. 맞죠? 자, 그리고 자, 뭐 요거는 자, 어조는 실제 들어야 되는 거니까 보통 문어체, 글자로 글자 형태로 나올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명령조인지 정중하게 권할 땐지는 어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실제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will you를 우선적으로 외워둡니다. 그리고 간혹 글을 읽다 보면 want to라고 나와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자, 물론 will은 다 조동사라고 했고 want는 will과 not의 축약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의 축약형이야.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자,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는지만 보면 되죠? 자, pass 건네달라라는 동사 원형이에요. pass 동사 원형이고 don't는 부정 명령문입니다. 부정 명령문. 자, 여기가 부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긍정만 쓰죠. 그러니까 will유 하나만 외우라는 거야. 부정 명령문에서는 당연히 will유만 쓰이죠. 그러니까 will유 하나만 외워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맞죠? 문장이 부정이면 부가 의문문은 뭐다? 긍정이니까. 얘는 긍정이니까 반드시 긍정형을 써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긍정문일 때는 will you나 want you나 다 말이 되니까 그냥 will you 하나만 외워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명령문은 이렇게 익혀두면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1인칭이야. 1인칭. 보통 1인칭은 잘 쓰이지 않죠. 나는 누구누구다 하고 상대방한테 나 그렇지 않아?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형태지만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자, 비동사 M에다 not의 축약형이 없어. 얘를 이렇게 축약형이 없단 말이에요. 얘는 축약형이 없습니다. 축약형을 쓰지 않아. 그러니까 축약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M을 쓰고 비동사는 어디 주어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죠? 앞으로 내보내고 주어 뒤에다 not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자, 구어에서는 비동사 축약형을 쓸 수가 없으니까 M은 비동사 1인칭 M은 축약형이 없으니까 이렇게 2인칭을 이용해서 쓰기도 한다는 거. 그런데 이거는 원래 형태는 틀리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구어체에서 쓰는 형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자, 즉 시험 문제 나올 경우에는 자, 여기 I am 이렇게 나오죠. 자, 예문을 보면 자, I'm 이래서 비동사가 나왔어. 그런데 주어 앞에 비동사를 내보내야 돼. 근데 여기가 긍정 형태니까 당연히 부가문문 부정이어야 되죠. 부가문문은 부정이어야 돼. 자, 그런데 축약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비동사는 앞으로 내보내서 의문문을 만들고 이렇게 not을 뒤에다 써준다는 거. 자, 요게 가장 중요하죠. 특이한 형태 중에서도 요게 잘 안 쓰지만 그래서 나오면 어렵다는 거. 요거 주의합니다. 그리고 구어에서는 조동사 2인칭을 쓰기도 한다는 것. one time 이렇게 자, 쓸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구어체니까 시험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래서 자, 즉 문법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는데 실생활에서는 자주 쓰일 수도 있는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스 6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 원칙대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회화 같은 데서는 쓸 일이 되게 많으니까 꼭 익혀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